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서기 1019년 3월 10일 평안북도 귀주벌판에서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은 거란군 10만 명을 격파하였다. 귀주 대첩 이후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고려, 송, 거란의 3강 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 세 강대국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가 지속되었다. 이후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자 송나라는 거란에게 빼앗긴 연운 16주를 되찾고자 하였다. 당시 송나라는 인구가 1억 명을 넘었고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문명 수준이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큼 고도화되어 있었다. 특히 제철 기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서양보다 약 700년 앞서 석탄을 코크스로 가공해 연료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철광석을 재련하였다. 이는 오늘날 제철소와 유사한 원리로 철을 생산한 것으로 강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서기 1078년 송나라의 철강 생산량은 약 12만 5천 톤에 달했으며 이는 1788년 영국 산업혁명 초기에 철강 생산량과 비슷한 규모로 평가된다. 아울러 송나라는 화약과 나침반을 세계 최초로 실용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항해술과 화약무기 기술 또한 발전하기 시작했다. 송나라의 수도 별량은 인구가 100만에서 150만 명에 달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대도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혔다. 송의 수도 별량은 특히 밤이 더욱 화려했다. 찬란한 야경 속에서 각종 요식업과 오락문화가 크게 발달하였으며 상업활동 또한 밤늦도록 이어졌다. 밤에도 대낮처럼 환히 밝은 곳을 뜻하는 불야성이라는 말은 북송의 수도 별량의 화려한 야경에서 유래하였다. 이런 문명 발전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을까? 송나라의 지배층은 북방의 거란을 멸망시키고 중화 문명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송나라의 입장에서 거란은 아주 괘씸한 존재였다. 중화 문명권에 속했던 연운 16주를 무력으로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거란 기병을 이끌고 남하하여 송의 수도 별량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결국 송나라는 서기 1004년 굴욕적인 전연의 맹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조약에 따라 송은 거란 황제를 형으로 섬기고 매년 비단 30만 필과 은 20만 냥을 세패로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평화는 유지되었으나 북방 유목왕조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공물을 지급하는 현실은 북송 사회 내부에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을 남겼다. 그러나 송나라는 군사력 면에서 북방의 거란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북방 영토를 상실하여 기병 전력에서 크게 뒤처졌으므로 기동전과 회전에서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송나라는 수차례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 거란을 공격했으나 번번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거란 황제 성종이 이끄는 20만 대군의 남하를 받아 결국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이에 송나라는 과거 거란군을 상대로 승리한 경험이 있는 군사강국 고려와 연합해 거란을 협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송의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다. 고려의 입장은 명확했다. 거란은 이미 오래전에 팽창 정책을 졌고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송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 화를 자초하려 하는가? 라는 것이었다. 결국 송나라는 한동안 거란 정벌의 구상을 접는 듯 보였다. 그러나 거란에서 조량사라는 인물이 송으로 망명하면서 상황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량사는 대대로 연운 16주에 거주해온 요나라 출신 한인이었다. 서기 1114년 동북방의 여진족 족장 완한 아골타가 거란의 반기를 들고 거병하여 만주 지역을 공략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는 정세의 변화를 예감하고 송나라로의 망명을 결심하였다. 망명에 앞서 조량사는 송황제 휘종에게 밀서를 보냈다. 그 밀서에는 거란을 공략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었다. 송황제 휘종은 이를 권신 동관과 채경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다. 도건신은 간신으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조량사의 계책에 동의하였다. 폐하, 조량사는 하늘이 내린 인재이옵니다. 어서 그를 불러들여 그의 계책에 따라 거란을 멸망시키고 중화의 영광을 되찾으소서. 서기 1115년 3월 조량사는 야음을 틈타 송, 거란 국경의 강을 건너 송나라로 귀순하였다. 송나라 북방 변경 지역의 움주 지방관은 즉시 병력을 보내 조량사를 비밀리에 수도 별량까지 호송하였다. 9날 후 별량에 도착한 조량사는
곧바로 송황제 휘종을 아련하였다. 그는 황제에게 동북방의 여진족과 연합하여 거란을 협공한다면 충분히 거란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간언하였다. 거란은 이제 망할 때가 되었사옵니다. 폐하께서는 옛 백성들, 곧 연운 16주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있는 고통을 헤아리시어 중화의 옛 땅을 수복하시고 하늘을 대신해 거란을 벌하시어 정벌하시옵소서. 총의 군대가 일단 추정하면 연운 16주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맞이할 것이옵니다. 만일 여진이 먼저 뜻을 이루어 선제 공격으로 연운 16주를 차지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사옵니다. 조량사의 계책은 송황제 휘종을 크게 기쁘게 하였다. 당시 여진족은 1115년 금나라를 세우고 거란을 공세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으므로 여진과 연합한다면 거란을 멸망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휘종은 조량사에게 조청대부, 비서승, 위비 각대조 등의 관직을 내리고 황제의 고문으로 삼았다. 조량사는 순식간에 북송 조정의 고위 신하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계책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였다. 북방에 거란이 자리하고 있어 송과 여진은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었고 직접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이 때문에 휘종은 여진족의 실상조차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그들의 성향과 야심 또한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칫하면 여우를 쫓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형국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휘종은 중화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꿈에 사로잡혀 여진과의 연합을 추진하기로 결심하였다. 휘종은 고려가 여진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고려에 사신을 보내 여진과의 통교를 중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송황제 휘종에게 냉정하고 신중한 충고를 하였다.